임, 병, 투, 자, 개, 진, 열, 제, 전. 안녕하세요. 무동입니다. 네, 오늘은 좌공부의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회로나 여러 가지 사무처리 명령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좌공부의 어떤 심화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신법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 공부는 어떻게 보면 흐름의 공부예요. 흐름. 그러니까 흐름과 유형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흐름 자체가 뭐냐, 어떤 동작이겠죠. 근데 이것도 동작이라는 것 자체가 또 어떤 행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유형화겠죠. 그렇지만 이제 동작은 주로 이제 흐름적인 거에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흐르면서 내 마음이 같이 흐르면서 어떤 입정 상태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게 유형화된, 구체화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게 회로거든요. 그러니까 흐름과 유형화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이 그냥 마음이 낸다, 이런 금강계의 어떤 가르침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흐를 때, 이거 흐르니까 이 모양을 계속 봐야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이 흐를 때 다음에 어떤 모양이 어떻게 나올까, 이 모양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입정에 들어가는 거라서, 응모소조, 머무는 바 없이 그냥 낸다, 이거에 가장 가까운 수행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 자체의 흐름 자체도 어떤 드러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으로 또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제 회로인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흐름과 유형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같이 갖고 있는 공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화에 천착을 할 때 그럴 때는 이건 뭐다 어떤 조건에 많이 휘말리는 공부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흐름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천착을 할 때 내공 없는 그런 어떤 흔들리는 영성 타령, 공허한 타령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성인과 수행인의 차이가 이제 아는 것은 아는 거지만 구체적인 어떤 에너지로 드러나는 힘이 딸릴 때 그런 경우가 사실 영성인에게 많이 보이고요. 수행인 같은 경우에는 내공과 힘은 있지만 어떤 이제 더 높은 층차가 있다는 걸 잘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흐름적인 공부긴 해도 유형화에 특화되어 있는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사무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이 사무처리가 기운의 어떤 나쁜 기운을 그대로 유형화해서 나쁜 기운을 정리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잖아요. 나쁜 기운을 좋은 기운으로 몰아내서 그냥 어떻게든 없어지겠지, 이런 어떤 추측에 기반한 공부가 아니고, 그냥 실질적으로 찝어서 유형화시키는, 없애는 공부다. 사무처리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흐름과 유형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어떤 에너지고,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마스터해야 가고, 어떤 접하고, 이 잔해증의 경계, 나라는 주체가 이 외부의 환경에 어떤 반응을 할까, 이 경지에, 나의 경지를 그냥 이 세상에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증명하는 그런 어떤 인생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배움의 영역인 것이고, 그것들이 모두 다 회로로 전환돼서 내 에너지로 다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자량, 복덕 자량,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자량이 구족되어야 되거든요. 이 자량이 구족될 때 제도를 할 수 있고, 중생제도겠죠. 이때는 중생제도를 할 수 있는
그 방편의 힘이 생기고 방편의 힘이 곧 자량으로 다시 누적이 되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불지라는 인연을 만나서 불지로 확 깨어날 때 그것을 열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열애가 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공부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공부로 이어지는 방편 중에 하나가 회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혹자는 무동은 너무 회로에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경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도 솔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도자의 한계로서 그 한계치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저 이상의 후학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 그분들의 좋은 성취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좌공부는 만다라의 몸을 이루면서 속성은 흐름과 구현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제가 이제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에 대해서 나중에 또 공부하시는 분들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이 동영상에서도 아마 그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공열애장, 공하지 않다. 이 불공이라는 표현을 밀교에서는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 현실계 자체가 공성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공을 찾을 필요가 없고 공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또 공의 증명인 것이기 때문에 불공이란 또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공의 어떤 화연이고 대일열의 그 잔해증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량을 구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 자량을 심어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여러 가지 수행법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고 그거 자체가 뭐 디아데케 카발라 수행 그리고 헤카 이시트 마법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의 선도 시띠 이런 식의 어떤 그 방편을 저희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좌공부 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자량을 구족하고 방편을 구족해서 그 무한한 어떤 법신의 에너지 그리고 태장계 만다라의 414존의 만다라의 어떤 제존의 어떤 힘을 하나씩 마스터하는 과정이 인생인 것이면서 수행의 과정인 것이면서 그것을 수행이란 특별한 어떤 형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심고 코드를 심고 이거 자체를 이제 진력을 하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진력을 하고 있고 우리 회원님들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의 공부이면서 신법적인 면에서는 흐름적인 부분으로 본인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적인 행 자체는 어떤 구체적인 구현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법은 마음은 본체를 향해 있고 행은 구체적인 어떤 현상에 대응하는 내 모습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드러난 현상에 나는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반응을 위해서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회로라도 좀 해보자. 그런 회로를 하면서 다시 안정을 잡고 그리고 나서 나는 또 어떻게 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현실에 밀접한 어떤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기본은 어디에 있는가, 본체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해서 마음심에 있구나 이런 어떤 신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법적인 측면 그 탐구는 반드시 이게 선행되어야 되면서 이것이 이제 그 수행의 기본인 거예요. 근데 수행의 기본인 건 맞는데 수행의 어떤 행 자체는 피상적인 것에 매달리면 안 된다.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신법은 공 그리고 드러나는 내 행은 물질계에 기반해서 드러낸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수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흐름과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유형화 이런 식의 어떤 두 가지 속성이 공부의 중요한 부분이다. 흐름은 어떻게 보면 공열애장에 해당되겠죠.
드러나긴 한데 그냥 흐름으로서 드러나고 어떤 구체적인 무련화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열애정인 것이면서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개념과 어떤 드러남, 수행이라는 형태로 드러날 때는 불공열애정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무한이라는 게 있나요? 무한은 인간이 개념 자체를 포기한 것을 저는 무한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원 안에 점을 계속 찍을 수 있잖아요. 무한히. 그러니까 그 원 자체를 유한이라고 치면 그 점을 계속 찍는 것은 무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한 안에 무한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한과 무한, 공과 절대 이런 어떤 피상적인 단어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냥 단어일 뿐이거든요. 네. 이쯤에서 이제 저공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